오늘 그 온라인 강의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과학 첫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학습할 내용은 교과서 166쪽부터 7쪽까지 나와 있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는 단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학습할지 한번 학습 목표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단원에서 나오는 핵심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세 가지의 상태 그리고 입자 배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상태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입자 배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대로 한번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 그리고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입자 모형으로 표현. 이게 이 단원의 주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중1 학생들이 이 개념을 알고 그리고 다음 학년도에 가서 이와 관련된 파트를 공부를 할 때 이제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이 다음에 나오는 융해, 응고 등등등의 그 상태 변화할 때의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알기 위해선 이 학습 목표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그 개념들이 확실히 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갈 거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과감히 선생님이 다른 것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필기 다 되어 있죠?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앞으로의 2학기의 과학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과학 노트에다가 그 선생님 필기할 내용입니다 해가지고 이거 바로 위에 있는 강의에 선생님이 그 사진으로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노트에 필기를 해놓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66종의 가장 상단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이 이게 고체인지 이게 액체인지 이게 기체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나무는 고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주스는 액체 상태, 풍선 속 공기는 기체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말고 고체인 게 또 무엇이 있는지 위에 있는 그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이 찾은 거는 나무로 되어 있는 바로 여기 책상 걸상, 책걸상 보이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뭐가 보일까요? 뭐 다른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네요. 여기도 책상이 있고 여기도 책상이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액체 상태로 보이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액체 상태는 주스, 여기 보이는 걸로 따졌을 땐 주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네, 공기, 뭐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이죠? 선생님이 지금 한 내용이, 지금 얘기한 것들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바로 무엇냐면 이게 바로 상태입니다. 상태. 이게 바로 상태.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이거 끝나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에
도입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지, 힘을 가했을 때 부피가 변하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선생님 어려워요. 이 무슨 말이에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 변하는 거?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 변하는 거 대충 감이 옵니다. 뭐 액체인지 기체인지 감이 와요. 힘을 가했을 때 부피가 변하는 거. 힘을 가했는데 부피가 변하는 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한번 밑에 예상 해보기라고 되어 있는 166쪽에 밑에 나와 있는 예상 해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통해서 이걸 확인하자라는 의미로 얘네들이 나온 거라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크기가 작은 블록, 주스, 공기를 다양한 모양의 그릇에 담아보고 다시 주사기에 넣어 피스톤을 눌러 힘을 가해 보았다. 이때 모양과 부피의 변화를 예상하여 표에 정리해 보자 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작은 블록, 주스,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고체, 액체, 기체 이거 중에 무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작은 블록은 고체일 거고, 주스는 액체일 거고, 공기는 기체입니다. 얘네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봤냐면 바로 다양한 모양의 그릇에 담아보고 그 다음 주사기에 넣어서 피스톤을 눌러보고 이런 것들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담는 그릇에 따라서 블록을 막 넣어봐요. 뭐 넓은 둥근 모양의 바닥을 가지고 있고 둥근 모양의 바닥을 가지고 있는 그릇에다가 블록을 넣어보고 뭐 주스를 넣어보고 공기를 넣어봤습니다. 이때 어떤 변화들인지 생길지 예상을 해보면 먼저 블록은 블록이 그릇에 넣는다고 모양이 달라질까요? 얘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변화 없다. 주스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뭐 둥근 모양이다 닮은 둥근 모양이 될 거고 바닥이 세모난 모양이면 세모난 모양이 될 거고 주스는 달라지죠. 얘는 달라질 거라고요. 달라진다. 공기도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담는 그릇에 따라서 얘도 역시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생활해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번엔 그 주사기에다가 얘네들을 넣어놓고 피스톤을 눌러서 힘을 가했을 때 부피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부피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섰는데 부피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부피라고 하는 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이제 파악할 때 쓰는 단어예요. 부피. 자, 블록을 넣었을 때 피스톤을 막 눌러서 블록의 부피가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확 줄거나 이런 게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아주 강력하면은 이게 모양이 조금 어그러지면서 부셔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주사기에 놓고 이제 피스톤을 눌렀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고체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스도 힘을 가했을 때 변화가 있을까요? 얘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작은 변화일 겁니다. 누구에 비해서? 바로 공기에 비해서. 얘를 누르면 공기는 압축되는 게 눈에 보여요. 얘는 달라집니다. 자, 지금 표로 정리해 보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자신들만의 특징이
보이네요. 그죠? 이 보인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눈에 확실히 들어오게끔 모형으로 이제 바꿔준 게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입자의 배열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입자 모형입니다. 입자 모형. 얘네들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고체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리냐, 모형으로 어떤 식으로 그리냐, 얘는 왜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가 없고 부피가 힘을 가했을 때 왜 변화가 없는지 이걸 모형으로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이 간격은 아주 빼곡해서 그 사이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빼곡해서 아까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음은 액체는 고체보다는 살짝 공간들이 보이긴 해요. 고체보다는 살짝 더 보이죠. 이 사이의 공간들이. 그래서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힘을 가했을 때 부피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교과서에 표시해놨지만 별로 없어요. 매우 작아요. 그 정도가. 그래서 변화 없다라고 우리 표현한 겁니다. 자, 이번엔 기체고, 기체는 이런 식으로 간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간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힘을 가했을 때 부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라집니다. 모형으로 표현하니까 조금은 눈에 들어오죠. 자, 지금 이 정리한 내용들을 내가 그린 모형과 친구가 그린 모형을 비교해보고 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듣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전에 나왔던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이 단원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서로 비교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 물질의 이 세 가지의 상태의 특징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노트에다가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 고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체의 특징, 대표적인 건 기본적으로 단단해요. 입자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얘는 단단합니다. 모양도 일정한 상태이고 힘을 가해도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가해도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물질, 고체인 물질이 뭐가 있냐? 뭐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 하도록 하면 뭐 얼음도 있겠고, 뭐 암석, 돌이죠, 돌도 있겠고, 그리고 나무도 있습니다. 전부 다 고체이죠. 자, 조금 기다릴 테니까 노트 필기의 한 곳에 비어 있는 곳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액체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특징이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다들 인정하시죠? 액체에 흐르는 성질이 있다. 두 번째,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모양이 달라져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자, 세 번째, 힘을 가해도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들. 그러면 액체의 종류엔 뭐가 있을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물, 주스, 우유 이런 것도 전부 다 액체이죠. 액체라고 하죠. 자, 이것도 교과서 바탕으로, 지금 강의 바탕으로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선생님이 노트 분명히 필기해 줬습니다. 그거 너희들 따로 과학 노트 만들어서 쓰라고 정리해 줬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다 못 적고 선생님이 지나가도 잠깐 멈춰놓고 다 적어도 됩니다. 자, 이번엔 기체에 대한 특징의 정리. 자, 기체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힘을 가하면 쉽게 부피가 변합니다. 기체, 우리 풍선 안에 풍선을 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얘를 이제 잠가 놓고 힘을 가하면 모양이 마구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떠올리시면 힘을 가하면 쉽게 부피가 변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 기체가 기체의 종류 뭐 이런 거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죠, 공기. 그죠? 그리고 과자 봉지 속의 질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포카칩 같은 경우에는 엄청 부피가 큰데 까보면 과자 조금밖에 안 들어있죠. 나머지는 이제 질소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 질소 역시도 기체입니다. 기체. 자, 기체에다가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이 요것들을 써 놓을 거지만 한 가지 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기체는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퍼져나가는 성질. 이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확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확산. 기체의 특징 중에는 이런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기체가 가장 특별한 거죠. 이렇게 정리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세 가지 상태와 입자 배열에 왜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지, 왜 특징이 다 다를까?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다른지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건데,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각 상태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배열이 다른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입자 모형으로 이것을 확인하면 아주 편해요. 아주 편해요. 그래서 이거 입자 모형으로 해놓은 게 아까 뭐 블록, 주스, 풍선 이거 가지고 우리 했었죠? 그걸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을 겁니다.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체들의 입자의 모형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규칙적.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고체는.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사이에 그 비어 있는 공간이 거의 이제 많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액체는 입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입자들이 아주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 조금 더 멀어요. 자, 이 특징들,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고체보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먼 거, 이게 큰 특징입니다. 자, 기체. 얘는 액체보다도 훨씬 더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멉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걸 글로써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어항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고체, 액체, 기체를 서로 한번 구별해 놓아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 입자 모양이 이렇게고,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 밑에 어항 밑에 있는 구슬들을 얘기를 한 거죠. 얘는 뭘까요? 얘는 바로, 그렇죠, 고체입니다. 고체. 자, 다음, 지금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을 얘기하네요. 입자 사이의 간격이 이래요. 입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 조금 더 멀다.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체라고 얘기합니다. 액체. 자, 그 다음, 지금 물고기가 뻐끔뻐끔해서 위에 공기방울들이 올라왔네요. 공기방울, 이런 모습이 생겼고, 얘는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매우 불규칙입니다. 여기는 불규칙적이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먼 거, 얘를 우리는 물질의 상태가 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기체. 자, 지금 개념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2개를 준비했는데 그 영상 2개를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중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액체 상태인 물을 가열하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하고, 액체 상태인 물을 냉각하면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상태가 변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따라 물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블록입니다. 블록은 고체 상태의 물질이죠. 고체 상태의 블록은 담는 그릇에 상관없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합니다. 또 블록을 주사기 속에 넣어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죠. 액체 상태의 우유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합니다. 우유를 주사기 속에 넣어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브로민 기체가 들어있는 유리병에 유리판을 덮고 그 위에 빈 유리병을 엎어놓은 후 가운데에 있는 유리판을 빼면 브로민 기체 입자가 퍼져나가 병 전체가 젓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체는 사방으로 퍼져나가 공간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모양과 부피가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사기 안에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주사기 속의 기체는 피스톤으로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쉽게 변합니다. 이처럼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입자의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며 같은 종류의 물질은 모두 같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 모양의 모형을 이용해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입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특징이 다른 까닭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해 볼까요? 이것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이루는 입자의 배열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느 입자 모형이 고체 상태를 나타낸 것일까요? 고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고체를 이루는 입자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입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운동을 합니다.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입자들은 고체보다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는 고체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공간 안에서 움직이며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변하지 않으므로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변합니다. 이것은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매우 자유롭게 움직여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어서 압력을 가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피가 쉽게 변합니다. 이처럼 물질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입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167쪽 밑에 나와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지만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라고 되어 있어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 그러면 액체나 아니면 기체겠네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 남죠? 무엇? 좋아요. 바로 액체입니다. 액체. 자, 두 번째, 고체 상태에서는 입자들이 어떤 상태로 배열이 되어 있을까라고 되어 있죠.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얘네들이 입자의 배열이 전부 다 틀렸어요. 고체는 그쵸, 규칙적, 액체는 불규칙적, 기체는 매우 불규칙적. 우리 아까 정리를 했죠. 네. 자, 수로 확인하기 3번 문제, 수로 확인하기 3번 문제는 같은 반 친구들과 모여서 고체, 액체, 기체, 입자 배열을 몸으로 표현해보자. 이건 우리가 모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강의는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 이거 다음에 형성평가가 강의에 나와 있어요. 형성평가가 두 문제를 선생님 준비를 해놨고 올려놨는데 그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번 주 강의가 여러분들이 진도율이 100%가 돼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엔 168쪽에 나와 있는 융해와 응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